자, 지금 시간이 2021년 6월 4일, 오늘 금요일이고요. 오후 7시 37분입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면 지난달 고가도 안 넘고 상단선 위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그냥 계속 예,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있어요. 원래 지난달 고가를 넘지 않으면 420이 아래로 내려가야 되니까 지금 420이 아래에 있어야 되거든요. 안 넘을 거라면. 근데 이제 넘을 거면 후딱 넘어야 되는데 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난달 고가도 넘지도 않고 420이 아래로 내려가지도 않고 계속 머뭇거리면서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난달 고가를 넘을까? 아니면 422.41 아래로 내려갈까? 어떤 걸 선택할지 계속 간을 보면서 찔러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드릴 말씀이 없어요. 자, 누적 순매수. 누적 순매수를 잠시 볼게요. 이게 누적 순매수인데 보시면 개인이 5,246억을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이 3,980억. 오늘 이제 매수를 늘렸죠. 장중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종가에 많이 매수해서 막판까지 들었습니다. 대신 이제 기관은 확 줄었어요. 기관은 어제까지 8,100억 원에서 이제 1,522억대로 줄었죠. 그러니까 이제 기관은 발 빼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기관의 입장에서는 증시를 막 끌어올려 가지고 가지고 있던 선물을 냉큼 팔아먹고, 그렇죠? 그 다음에 비싼 코를 쫙 매도 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오르면 안 돼 하고 예, 꽉 눌러버린 거예요. 지금 기관이 한 짓은 대충 그런 것 같아요. 나 선물 팔아먹을래 하고 올렸고요. 그 다음에 콜매도 비싸게 해야지 하고 어제 비싸게 올려서 콜매도 신나게 치고 오늘은 이제 콜매도 많이 쳤으니까 이제 그만 올라가자 하고 꾹 눌렀죠. 그래서 현물을 왕창 팔았습니다. 오늘 그 현물을 개인이 받았어요. 근데 개인이 받으면 쏟아지니까 외국인이 쏟아지지 않게 자기도 현물을 좀 받아주면서 하락폭을 만회한 거죠. 자, 개인이 매도기 때문에 어쨌든 상단선 위에 아직은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 내려가고 버티고 있습니다. 아침에 개인이 현물 매도가 클 때는 거의 29대까지 내려왔었는데 예, 외국인이 점점점점 줄이면서 많이 올려놓은 거예요. 자, 이제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봉은 딱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에서 끝났어요. 오, 이거 참 신기해요. 거래량도 나쁘지 않은데 딱 상단선까지만. 다음 주가 되면 누르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뚫을 수 있어요. 음, 뚫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내릴 수도 있다. 여기서 막히는데 427.89 이 라인에서 막을 수가 있는데요. 매수는 이제 할 수는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달 고가를 넘지 않고 내려오면 매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난달 고가를 넘지 않으면 422.41 아래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422.41이 어디냐? 그죠? 안 보이죠? 예. 그러니까 고가를 넘지 않고 내려오면 매수 전략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매수하신다 그러면 427.89 라인에서 이번 주 저가 사이
공략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내려올 거면 갭으로 내려올 것 같아요. 갭. 예, 그냥 이렇게 등가를 찍고 내려오면 어차피 여기서 막힐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면 420 이때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내려가는 것 자체가 개파락으로 어느 정도는 예, 시가를 낮춰서 주봉의 하단선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내려갈 거면 그냥 올라갈 거면 예, 436 위로 올라가 버리겠죠. 그래서 고가를 넘으면 상방이 보이고 고가를 넘지 않는 한은 하방입니다. 자, 일봉으로 보면 상승 추세가 끝났어요. 이제 이 상태에서는 등가로 시작하면 개판이고요. 예, 상승 갭을 하든 하락 갭을 하든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고가를 넘으면 조금 더 상승에 유리한 국면이고요. 저가를 깨면 거의 하방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수자는 저가가 깨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매도자는 고가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예, 그러니까 시초가가 이렇게 시작할 분위기는 아닐 것 같아서 갭상승이 나오든 갭하락이 나오든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선물. 선물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한 1조 5천억 정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상방 우인 거죠. 선물 매수를 1조 5천억 정도 들고 있기 때문에 상방 우위라고 볼 수 있고요. 단가가 한 1조 원은 427, 그다음에 나머지 1조는 432 정도니까 42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29. 오늘 저가가 429일 거고요, 아마. 저가 429.3.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정도가 그들 단가예요. 그러니까 자기 단가 밑으로는 안 뺀 거죠, 지금. 자기네들이 선물 매수를 어제까지 2조 원 정도 들고 있었는데 예, 자기네들 단가 밑으로 내려가면 손실이니까 미친 듯이 막아서 끌어올렸습니다. 네, 429 정도가 단가다. 그 중에 이제 한 4,200억 정도인가요? 4천억대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조 5천억 정도 아직 남아있고 단가가 429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429에 15,000개를 들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지금은 432니까 433포. 그죠? 3포인트면 75만 원이에요. 75만 원에 15,000개. 계산해 볼게요. 75만 원에 15,000개. 그러면 억, 10억, 천만, 억, 10억, 112억 정도 수익이거든요. 112억 정도. 지금이 112억 정도 순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기 수익치고는 너무 작아요. 1조 5천억 정도를 들고 있는데 수익이 100억대라는 거는 너무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에는 뭐 한 30포 정도까지 수익이 나는 걸로 보인 적도 있었거든요. 20포, 30포면 20포면 500만 원, 30포면 7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개당 수익이 그 정도 났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개당 수익이 3포면 75만 원이니까 예전 수익에 비하면 거의 10토막 난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 평가를 할 때는 선물 매수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의도는 크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선물 매수로 돈을 벌 거였다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제 그게 옳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뭘로 돈 벌지? 첫 번째는 공매도. 공매도는 이제 10조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공매도 5월 이후로 지금 지수를 계속 붙잡아 놓고 매도해 놓은 금액이 10조 3천억 원. 그러니까 지금 선물 매수는 1조 5천억 원 들고 있지만 선물 매수도랑 거의 똑같은
공매도는 10조 3천억 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자, 내리는 게 돈이 클까요? 오르는 게 돈이 클까요? 지금 오르면 공매도는 손실 나요. 그쵸? 지금 선물 매수를 가지고 쫙 끌어올리면 공매도는 손실이 납니다. 근데 공매도를 한 주체도 외국인인데 같은 외국인끼리 봤을 때 공매도를 10조 원이라 한 외국인이 선물 매수한 주체가 끌어올리면 아이고 고마워하고 상승하는데 동조할까요? 아닐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현물 세력은 계속 매도하겠죠. 올리든 내리든 계속 매도할 겁니다. 그냥. 그럼 매도를 쌓는 거죠. 우리나라 장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이유도 일정 부분 관련이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예. 내려가려면 내려가면서 뭔가 돈이 벌리는 구실이 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공매도를 중지를 해놨으니 공매도를 칠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흔들어 봐야 남을 게 없는 장이에요. 지금은 오히려 흔들지 않고 계속 매도를 쌓는 게 그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재가 뜨든 호재가 뜨든 예, 계속 점진적으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관리를 하면서 공매도를 차곡차곡 쌓는 거죠. 옛날 데이터를 살펴봤더니 한 달에 한 3조? 3조 원 정도 공매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10조 정도 했으니까 예전 평균에 비해서도 꽤 많은 금액의 공매도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공매도가 이제 10조가 넘어갔죠. 공매도의 효과가 없다. 예, 전혀 없죠. 오히려 공매도 때문에 더 안 떨어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왜? 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매도가 끝난 상황이 아니라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리 빼버리면 충분히 물량을 수치 못해서 안타까워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지금 상태에서는 공매도 물량을 계속 쌓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만기일까지 사거래 일이 남았는데 외국인의 선물 매수 1조 5천억 갖고는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예, 기대하기엔 어렵지 않나. 그러면 이제 선물로 돈을 못 벌면 다른 걸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다른 걸로 돈을 벌려면 이제 옵션이 있죠. 외국인이 위로 끌어올리면 442 정도를 넘어가야 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난달 고가를 넘어가면 코스피 200 지수로 442대까지 구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442면 여기서 10포인트 정도 되죠. 10포인트면 2% 조금 넘는 수치니까 사실 하루 만에도 갈 수 있습니다. 그 자리까지. 그래서 여기서 상승이 오면 442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여기서 상승이 오지 않고 지난달 고가를 넘지 못한다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422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여기서 420이면 10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그냥 딱 잘라서 위로 10호 아래로 10호예요. 일단 지금의 흐름에서 생각하는 건 위로 10% 올라가든 아래로 10%를 내려가든 예. 그 둘 중의 행위는 어, 잘하면 만기란에는 벌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느끼면 사실 442가 더 눈에 들어오죠. 그 다음에가 문제죠. 만약에 위로 10% 올라서 442까지 간다 그러면 맥스로 444까지 보고요. 그러면 위로 14% 정도 됩니다. 14% 올라갈 수 있는 공간 14%니까 4, 3, 12, 3% 그죠? 위로는 3% 정도의 공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반대로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 이게 422에서 멈출 거냐? 422가 제일 비싼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래로 내려가야 되니까 422 아래로 내려갈 거니까 최소한 최소 10% 이상은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신나게 오를 거냐 아니면 쏟아질 거냐 이제 그게 어떤 결과냐에 따라 우리나라 증시가
436대를 넘어서 444대까지 상승을 할 건지, 아니면 개파락으로 무너져서 422대로 추락할 건지, 예, 이거를 결정할 것 같아요. 자, 추봉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 예, 볼벤 상단선에서 멈췄고요. 음, 아래는 막혀 있고 위는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440대로 가는 건 어렵지 않은 상태지만, 밑으로 빠지는 거는 어렵게 났잖아요. 428 라인에서 막아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하락이 온다면 그냥 오지 않고 개파락으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봉은 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일봉은 앞으로 사거리를 남았죠. 둘, 셋, 넷, 목요일.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차월물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레버리지. 네, 레버리지도 계속 그대로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월봉이 전혀 하단선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파락이 나오면 바로 갈 거예요. 예, 개파락이 나오면 바로 간다. 예, 지금 그 나스닥 지수도 하단선까지 내려갔는데 우리 지수만 지금 안 가고 있어요. 그게 그게 참 이상한 거예요. 예, 똑같아요. 지금 상태면 매수할 수 있는 가격 27,850원에서 이번 주 저가세. 개파락 나오면 무시. 일봉도 예, 답이 없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굿버스. 굿버스는 1915원. 저가 깨고, 굿버스는 저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든, 아직 매수가 아래에 있으니까 그냥 끌고 올라가든, 아니면 코스피 200 지수가 444를 찍을 때 그 위치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든, 둘 중에 하나 가능합니다. 아, 진짜 징글징글한 거죠. 많이 감았어야 되는데, 예, 많이 감지 못했어요. 그게 조금 아쉽고요. 거래량도 늘었네요. 하여튼 거래량을 줄이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예, 우리는 줄이고 싶어도 LP들이 다 늘려놓는 거죠. 자기네들끼리 자전거래를 하든 말든 어떻게 해서든 거래량을 늘려놓고 있습니다. 예, 저가만 지키면 베스트, 저가가 깨지면 안 좋죠. 그래서 어쨌든 그냥 시작하면 저는 저가 깨진다고 봐요. 그래서 갭상승이 와야 돼요.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가 빠져야 된다는 얘기죠. 음, 일봉도 오늘 상단선 위에 올라탔다가 다 토해냈습니다. 자, 보세요. 일봉에서 상단선이 쫙 누르고 있는데 들었다가 다 토해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봉에 밀린 거예요. 일봉에. 뭐큰 봉에 밀린 것도 아니고. 답답한 거죠. 예, 큰 봉을 자꾸 움직여야 되는데 일봉 하나 딱 붙들고 그냥 전혀 못 움직이게 꽉 틀어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현재까지의 스코어로만 보면 아직도 이제 상승에 대한 예, 유리함이 있는 거죠. 고퍼스는 아직도 하락에 대해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나스닥 지수랑 다우 지수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조금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재밌는 자료가 있어서 한번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개인이 4,698억 샀고, 외국인이 1,754억 샀고, 기관이 6,585억 팔았습니다. 요거만 딱 보면 무슨 얘기냐면, 기관은 이제 현물 팔아서 오르지 않게 막고 싶어. 이런 거고, 외국인은, 아, 그래도 난 더 가고 싶어. 그죠? 그런데 지수가 빠졌으니까 선물은 팔아야겠네. 그리고 선물은 매도했죠. 자, 기관은 니네끼리나 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선물을 개인이 받았습니다. 그 개인 상방이죠. 외국인 하방이에요. 근데 현물은 예, 안 떨어지게 막아놨어요. 그 사이에 콜은 외국인은 54억은 상방에 57억은 하방에 골고루 배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죠? 그 다음에 보실 자료는
만기가 가까우니까 옵션 자료만 잠시 보여드릴게요. 이거 추정치입니다. 이건 키움 자료의 추정치이기 때문에 예, 참고만 하셔야지 이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분석한다고 생각하시고 보세요. 자, 누적으로 보겠습니다. 누적으로 보면 여기 매도한 자리가 435를 매도하고 있어요. 435가 지금 432인데 435를 매도했다라는 거는 위로 가기 싫다는 얘기죠. 네, 외국인은 위로 가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제는 제가 알기로 437을 들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자, 이제 누적하지 말고 기간으로 보겠습니다. 기간으로 만기일에서 어제까지 조회를 해보면 437을 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437에 12,026개의 콜 매수를 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 437이라는 숫자가 지난달 고가란 말이에요. 여길 가면 지난달 고가를 넘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에 437에 그쵸? 12,026개가 있던 게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1233개 남았습니다. 그쵸? 여기 12,026개에서 1233개가 남았기 때문에 예, 437을 거의 다 정리해 버린 거죠. 그 얘기는 437을 안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어제까지만 해도 435가 막고 있긴 하지만 437에 대해서도 나는 관심이 있어. 이렇게 됐었는데 갑자기 나는 437이 갑자기 싫어졌어. 이렇게 된 거죠. 음. 왜 갑자기 437이 싫어졌을까? 437은 지난달 고가를 넘는 수치인데 왜 여기를 싫어할까? 이게 이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고요. 432는 현재 12,000개에서 14,000개를 늘렸고 예, 그 다음에 435는 21,000개에서 15,000개로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435까지는 관심이 있는 거고 437은 물음표예요 지금. 그리고 437을 올라갈 거라면 여기 3만 개에 있는 440을 넘어서 여기까지 445 부근까지 가야 수익이 나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아싸리 437을 안 가든가 437을 넘어버리면 아예 445 부근까지 가든가 이게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상방에 대한 시각이고요. 자, 이제 오늘 한 거 보면 437을 매도 쳤고 440도 매도 쳤어요. 그러니까 오늘 포지션으로 보면 위로는 지난달 고가 넘기 싫어. 예, 이런 의지예요. 당일로만 보면 그리고 누적으로 보면 똑같이 435를 넘기 싫기 때문에 아예 435를 넘지 않든가 넘어가면 445대까지 부근까지 가든가 둘 중에 하나의 방향성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럼 이제 아래를 볼게요. 아래를 보면 여기 보면 427 샀고 425는 팔고 그 밑에 쭈루룩 4개를 샀어요. 5개. 자, 422에서 412대까지는 쫙 샀단 말이에요. 근데 422가 뭐냐면 제가 얘기했던 그 고가 가장 낮은 고가가 422.41일 거예요. 그 고가가 있는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 422.41이 여기 그죠? 그러니까 그 위에 매도를 해놓고 그 밑에는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지난달 고가를 못 넘게 되면 예,
요 422 아래로 내려올 걸 대비해서 그 밑에 풋을 이렇게 사놨어요. 그리고 414, 14가 지난달 저가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달 저가를 fun계할 수준까지는 풋을 사놓고 그 밑에 풋은 안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달 저가까지는 어쨌든 한번 째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거래 내역을 보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누적으로 쌓인 거 보면요. 좀 보세요. 여기 447부터 쭉 매수해가지고 427까지 매수해요. 근데 430이랑 427을 합치면 3,000개가 넘어요. 1,600개랑 1,500개니까 3,100개가 넘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매수와 425에 있는 매도를 합치면 요건 아니 하방 스프레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매도가 있어도 상방이 아닙니다. 하방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하나가 하방 셋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방 세트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422에 8,000개, 그 밑에 2,000개, 여기에 1,000개, 여기에 17,000개니까 요거 28,000개가 여기 들어있죠. 28,000개랑 밑에 2,000개가 있으니까 요것도 하방 스프레드가 됩니다. 거의 이건 네이키드 풋이라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10,000개가 있죠. 그 다음에 2,000개가 있으니까 요것도 하방 스프레드가 되고요. 예. 그다음 요거는 네이키드가 되고 여기서부터 상방이에요. 요건 풋매도예요. 그러니까 풋매도가 작동하는 구간은 400을 가야 돼요. 400. 근데 400은 최저가 모드에 관련이 있는 399하고 일치되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이제 휴지들 0.01인데 다 휴지예요. 여기에 휴지가 몇 개가 있냐면 44,000개죠. 34,000개, 34,000, 44,000, 54,000, 59,000개, 59,000개, 69,000개, 75,000개, 82,000개, 91,000개, 10만 개, 11만 3천 개, 12만 1,000개, 13만 6천 개, 14만 4천 개. 예. 그러니까 370까지 14만 4천 개가 있어요. 휴지만. 예, 이게 다 휴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밖에 없어요. 행사가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32개 행사가 중에 품매도가 하나,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예요. 다섯 개. 예, 30몇 개 행사가 중에 품매도가 다섯 개다. 와, 이거는 사실 위로 올라가더라도 굉장히 특이한 상태의 예, 거래 스타일이에요. 좀 뜬금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태로만 종합해 보면 이제 이쪽에 풋을 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올라가야 될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 445. 예, 여길 가야 요걸로 돈을 벌어요. 여기서 한 4만 개, 그죠? 4만 개 있는 콜로 돈을 벌어서 풋에서 난 손실을 메꿀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상방으로 가는 게 아니다 그러면 꽤 많이 하락을 해도 되는 상황처럼 보여요. 맥수로 한 400까지.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한 30% 정도까지는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자, 위로 12%, 아래로 30%. 예, 대충 이 그래프만 보고 추정할 수 있는 수치는 그렇습니다. 음. 자, 오늘 미국 증시가 오르면 어쨌든 444로 가는 예, 한 걸음을 내딜 거고요. 오늘 만약에 미국 증시가 내리게 되면 오히려 장대 음봉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장대 음봉이 나오면 아 이거 정말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덥석 물지 마시고 예,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 저가를 깨는지 안 깨는지 여부를 꼭 체크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외국인이 선물을
15,000개 정도 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고포스를 보유하고 있지만 상방에 좀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